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원님과 오늘도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의 탄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뒷심이 꽤나 부족한 시장인데요.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정말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위원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변동성이 이제 장중에 굉장히 컸었는데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주는 흐름이 보여졌고, 이제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또 주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오늘 시장을 제외하고 목금은 또 주말을 앞두고 있고요.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사실상 지금 거래량도 꾸준히 줄어들 수 있고 종목 전략 잘 가져가야 되는 시장인데 오늘 미국 시장 해석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사실상 관망하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지가 잘 나와주고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시장에 또 나와주는지 좀 확인하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 ETF가 상승 1%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는 흐름입니다. 특별히 빠지지도 않고 특별히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고 이제 박스권에 흐르는 머물고 있는 흐름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우리가 대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전략을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현금 확보를 조금 하시면서 좀 재료가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좀 하시면 좀 유리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65% 11월만 해도 65%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65%가 아니고 70% 사실상 우리가 주택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좀 시장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가 꾸준하게 지속되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 BOJ 일본 은행에서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서 그동안 긴축 완화 정책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확대되면서 일본 증시도 장중에 전일장 낙폭이 이제 조금 과대된 낙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도 꾸준하게 우리가 아시아 증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유럽 시장도 크게 좋은 흐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관망하는 흐름 그리고 종목 전략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 그걸 좀 세워드리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절대적으로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는 관망 그리고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까지 쉬어가는 구간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건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연말까지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유리하니까 현금 확보도 그 가운데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오늘 노란톡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방송에 답이 있다.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새 위원님들의 종목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세종 메디칼입니다. 보니까 장중에 15% 급등했고 VL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오늘 또 들썩거리는 건지 위원님 분석해 주세요.
이제 사실상 그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급등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밀어냈다가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보밥 관련해서는 투약 환자가 암진행을 멈췄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소식이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들 여러 종목들을 이제 보시겠지만은 그 안에서 조금 이슈가 있고 재료가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말씀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급등 나왔다가 한번 밀어냈다가요. 음봉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더 그 이 길에 또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가 좀 쉬어간 흐름에서 오늘 종고점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차분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탄력이 그러면 가능하냐? 오늘 종가 중요한데요. 3,400원, 3,450원, 뭐 3,500원 정도 사이에서 만약에 마감을 한다면 추가적인 탄력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바이오에서는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급등했다가 음봉을 맞아버렸지만은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들께 3,000원을 깨지 않으면 홀딩 전략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징주하고 AS 둘 다 가져와 버렸는데 이제 이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고봄합이 여러 차례 여러분께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점 참고하시면서 세종 메디칼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잡으면요 여러분들께 또 재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종목이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3,5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한다면 추가 탄력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자세하게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샤페론입니다. 이 종목도 보니까 장중에 VI가 발동됐고 15% 가까이 고점을 높였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보니까 개인들이 이 종목을 꾸준하게 담았는데 뭐 두말할 것 없이 위원님의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냐고 이제 노란톡에서 질문도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상 노란톡에서 종목 상담을 제가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노바디 치료제가 기술 이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각 도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일단은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또 의료 지원하고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런 이슈가 오늘 부각이 되는 가운데 샤페론 같은 경우 나노바디 치료제 기술 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말이 좀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실려서 오늘장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장중에 마찬가지 앞서서 샤페론, 세종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계시면 요즘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파동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수익권이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동사도 기회가 왔을 때 재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페론까지 이렇게 점검해봤고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방송에서도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보니까 오늘 이 종목도 15%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고 지금도 탄력이 괜찮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버킷 스튜디오는 저는 일단 여의도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죠. 콘텐츠의 중앙보다는 버킷 스튜디오가 탄력성이 좀 더 클 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장 2% 시가 2%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4%까지 밀어냈다가요. 마이너스 4%를 플러스 14%까지 돌려냈습니다. 굉장히 탄력이 좀 세게 나와주었는데 우리가 21일자로 카지노라는 이제 OTT가 방영이 되는데 사실상 최민식 씨가 배우 최민식 씨가 25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드라마 OTT에서 카지노 관련주로 두 종목, 콘텐츠의 중앙과 버킷 스튜디오 두 종목이 있는데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좀 더 탄력이 좋다. 어제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장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수익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18% 정도 오늘 저가에서 18%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걸 그냥 들고 계시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수익은 챙겨야 내 거고요. 그리고 전 고점에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했다가 전고점에서 밀어낸다고 했을 때는 가차없이 전략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은 줄 때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 진단과 처방을 잘해 주신다고 지금 파랑새님이 댓글을 딱 남겨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종목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A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세종 메디칼인데요. 아까 특징주로 언급을 해주셨고 보니까 최고가 기준 1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 받아볼게요. 자, 전략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공략 가능한 자리가 오면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추천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TYM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YM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AS 해드린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TYM이고요. 두 번째 강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TYM을 드리고 이 길에 이제 음봉이 나왔다가 강하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9%대까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매수로 대응 가능하셨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권이신데 자, 지금 북미에서 한국산 중소형 트랙터가 굉장히 판매율이 좋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장전에 나온 뉴스라서 좀 따끈따끈하게 이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장착된 트랙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막 이 개발을 하는 이제 이 트랙터가 상용화가 될 시에는 TYM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조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중국 시장에서도 또 북미 시장에서도 TYM 같은 경우 조금 트랙터나 농기계 쪽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북미 쪽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트랙터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신다면 다만 1% 정도만 가지고 하셔야 되지 지금 자리에서 10%나 20%나 수익 날 것만 생각하시면서 하신다면은 또 종가에는 마이너스 3%에서 5%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점에서 안 간 종목들을 조금 바라보시면 좋겠다. TYM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눌린다면 관심 가져보셔도 무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이린 하면 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최고가 기준 86%가 넘는 수익을 우리에게 배부르게 안겨줬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고가도 터치했고 VI도 발동이 됐는데 노란톡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 종목을 제 관심권에 두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전략 유효할까요? 아니죠. 제가 재관심 가능하다는 그 자리는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시 플러스 9%까지 급등이 나와줬고요. 장중에 관심 자리에서 보합권이었고 플러스 9%까지 다시 급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입절을 당연히 해야겠죠.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탑승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항시 수익은 챙겨야 내 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자리는 그리고 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항시 수익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욕심 내지 마시고 수익권에서 입절하시는 전략 꼭 세워드리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5년도 고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돌파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 15,250원 급등해주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 왔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돌려야 되면서 14,00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재관심 가능한 이유는
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파동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1차 파동이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2차 파동 다시 한 번 더 9% 고점 정도 나와주었고 3차 파동도 또 3, 4% 이렇게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엇박자 매매가 나시면 안 되겠죠. 제주은행 좋아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바닥에서 아직 안 간 종목들 차분하게 제주은행 저점 잡듯이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유리하신데 오른 거는 눈에 들어오고 안 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를 잘 엇박자 돼서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종목을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나중에 안 갈지언정 그래도 시간 투자를 조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또 9%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 또 드렸는데 장중에 저점에서 포착해서 또 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꼭 챙겨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 넥스트레벨 종목을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넥스트레벨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사실상 이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진약품이고요. 이 정도 밀었으면은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차분하게 3,300원, 3,250원에서 3,400원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지금 항생제도 공급 부족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실적 면에서 영진약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3분기까지 항생제, 영양제 같은 경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3세대 항생제, 세프 디토렌 같은 경우 이제 원료 의약품 이런 원료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에서 3,200원까지 매수가드리고요. 목표가는 3,600원 이상, 1차 3,600원, 2차 3,9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종가 기준으로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넥스트레벨 종목은 바로 영진약품이었습니다. 목표가 3,600원, 손절가 3,000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은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1시 반부터 우리 아이린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텐베거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